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셀토크입니다. 마셀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드디어 40경기 연속 무패의 대기록을 끝내고 세비야한테 일격이라는 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자책골 놓고 실수해서 골을 혼납하고 그래가지고 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후련한 것 같아요. 이런 기록에 연연한다는 게 선수나 감독이나 팬이나 다 스트레스였을 텐데 우리 패배한 거를 좀 양분 삼아서 심기일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레알 매니아 한 달간 이슈를 다루는 맛살 먼슬리 이슈 코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절 도와주시는 분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현직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티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레알 마드리드가 세비야한테 졌는데 좀 감상이 어떠신지? 좀 시원씁쓸하죠. 그러니까 사실 못할 때보다 잘 나갈 때가 기록이 언제 깨질까 좀 노심초사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질만한 상대한테 졌다. 경기 보니까 정말 산파울리의 세비야는 거의 우리보다 한 수 위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경기를 압도적으로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한편의 멋있는 90분의 승부를 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세비야전에 좀 이야기를 할 게 지단 감독이 3백을 세웠잖아요. 이게 좀 이스코 하메스 같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세운 걸까요? 아니면은 지단 감독이 미리 이렇게 세비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온 전술인 걸까요?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주중 경기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3골 실점하면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무대가 다른 라리가 경기였다 보니까 최대한 좀 실리를 챙기는 형태에서 상대 압박에 대비해서 숫자 싸움의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 그리고 뒷공간 대비, 또 그런 동시에 빠른 속공 카운터로 최대한 승점을 노리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전술, 좀 변칙 전술을 택한 것 같은데, 그게 후반 중후반부까지는 그래도 의도대로 괜찮게 흘러갔다고 봐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축구는 결과의 스포츠니까 아쉽고, 아마 이 3백 전술을 당분간은 다시 볼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3백 전술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워야 한다는 것인데, 세비야전에서 호날두와 벤제마의 두 공격수들이 날카로웠냐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게다가 이제 베일도 부상이니까 공격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번 지단 마드리드 최대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또 이제 이적 시장에서의 다음 시즌 성공의 키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말에 아주 속보가 뜨면서 이야기가 나왔죠.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피파 징계에서 이제 항소심이 가결되어서 다음 여름이 아니죠. 이제 올해 여름이죠. 올해 여름 이적 시장부터 영입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적 징계를 저희가 2차례 징계해서 한 차례 이제 경감을 받게 됐는데, 이거 거의 이제 징계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원래 겨울 이적 시장 자체가 의미가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전력 보강의 의미가 크지 않은 그런 마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팀들이 전체적인 시즌 구상을 그리고 팀의 리빌딩을 하는 과정을 여름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아주 반길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쌀거님은 이 소식 처음 보자마자 좀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 제 경우에는 처음에 징계가 내려졌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 욕할 게 아니구나, 똑같은 놈들이구나 그랬는데, 이 경감이 되는 게 발표가 되니까 그래도 역시 레알이다, 역시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바르셀로나만큼은 아니구나, 또 역시 이제 지하에 묻혀 계신 프랑코님께서 또 이렇게 힘을 써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12월 달에 좀 클럽 월드컵에서 좀 졸전을 펼치고 라모스가 막 친일 발언 하면서 자칫 이제 레알 마드리드나 레알 매니아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이 징계가 경감되면서 사이트 분위기도 좀 아주 나쁘진 않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적절하게 발표가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징계를 경감을 받게 됐는데, 일단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영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겨울에 이 징계가 아니었다고 해도 영입을 할 것 같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딱히 할 얘기가 있나 싶은데, 그래도 겨울에 최근에 소식이 하나 뜬 게 스웨덴의 어린 유망주 스트라이커 이삭이라는 이 선수가 지금 우리 팀에 입단에 지금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쌀건님 어떠세요?
뭐 어린 재능은 언제나 환영이죠. 이제 카스티아가 좀 침체기인데 와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은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또 이적한 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못 뛰는 그런 것도 있어서 영입의 그런 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지단 감독이 아무래도 여름에 만들어온 선수단으로 끝까지 가는 타입인 것 같아가지고 겨울 영입은 별로 가능했어도 기대는 하지 않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초반에 세비야전 이야기했듯이 우리 팀이 만약에 역습을 중시하는 그런 3백 전술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선수의 돌파가 안 되는 그런 퇴물 호날두나 골보다 범죄를 더 잘 저지르는 벤제마 이런 선수들의 그런 느린 공격에 의존하기보다 좀 젊고 쌩쌩한 선수들이 여름에 와서 지단 감독의 그런 전술 운영의 폭을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가레스 벨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너무 잦은 선수라서 기대가 안 되고, 루카스 바스케스는 너무 많이 뛰니까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불만이고, 그래서 좀 젊고 빠른 선수들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뭐 마리아노 남겨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 세비야의 코파 경기 보니까 여전히 난사가 심한 걸로 봐서 이 친구는 이제 여름에 자기 이제 주전으로 쓰고 밥 잘 주는 데 가서 열심히 자기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삭 이 선수를 제가 잘 몰라요. 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보니까 뭐 이적료가 1,000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금액이 17세 이하 선수,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올해가 18세고 이제 아직 생일이 안 돼서 17세인데 17세 그 연령대 선수 중에서 이적료 역대 3위인가 4위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아마 구단에서도 좀 보통 기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사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겨울에 영입은 하되 이제 등록은 여름에 하는 식으로 뭐 임대를 가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선수가 이 보도대로 1,000만 유로를 지불하고 데려올 정도의 재능이면은 저는 카스티아에서 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데려오고 할 선수면은 당장 우리 팀에 자리가 없다고 하면 뭐 임대로 뺑뺑이를 돌리든가 뭐 다른 팀에 내보내던가 하는 게 맞지. 카스티아는 기본적으로 선수 성장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카스티아가 뭐 승격을 하든 뭐 강등을 당하든 망하든 진짜 이 선수가 이 1,000만 유로 급의 그 정도 가치가 되는 선수라면은 여름부터 뭐 우리 1군에서 뭐 뛰어보든지 다른 팀에 나가서 1, 2부 리그급에서 성인 프로 무대에서 좀 검증을 받아보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재능이 온다니까 저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즌 우리 팀 9번일 수도 있죠. 그 국적 때문에 그런지 이제 젤라탄과 많은 비교가 되던데 모쪼록 이제 검은 젤라탄으로 성장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팀 오게 된다면 검은 마르카렌이 아니라 검은 젤라탄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 이적 시장,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마음껏 돈을 풀 수 있는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빠른 공격수 영입을 바라고요. 우리 토디님께서는 어떤 영입이 보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 그 우리 지금 스쿼드의 변혁이, 그러니까 누가 나가고 교통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영입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팀에 있는 잉여 자원들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코엔트랑 같은 애들, 그런 선수들, 또 지금 사실상 기회 거의 못 얻고 있는 뭐 마리아노나 아센시오, 이 선수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팀의 장래를 위해서, 또 이 선수들의 앞날을 위해서도요. 네,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지난 여름에 이제 뭐 캉테나 포그바 이 선수들 노렸다가 뭐 안드레 고메스 이런 선수 노렸다가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팀이 없는 주형, 좀 더 전투적이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간격을 좁혀주면서 이런 식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추가되면은 그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 그런가 하면은 또 최근에도 이제 징계 경감 이후에 보면 게시판에서 이제 논의가 활발하잖아요. 뭐 이제 여름에 누굴 사냐, 내보내냐, 막 이런 거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포지션의 세대 교체에 대한 그 목소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쌀가루님은 지금 우리 팀에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 싶은 그런 포지션이나 선수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지금 세대 교체라고 하면은 일단 센터백진이 세대 교체는 지금 예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비비시죠. 그 베일은 뭐 아직 30대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쳐도 벤제마, 호날두는 이번 시즌 내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가끔 보여주는 원더골이나 그런 슈퍼스타로서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스타성. 스타성 이것만 믿고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세비야전 패배하기 전에도 뭐 비아레알, 에이바르, 라스팔마스 이런 팀들하고 비길 때도 계속 나오던 이야기거든요. 특히 뭐 라스팔마스나 에이바르 이런 팀 상대로는 골전치하면서 다득점으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기를 이제 빈곤한 공격력으로 놓치니까 지금 우리 팀이 40경기 무패 행진을 했음에도 세비야와는 한 경기 덜 했지만 1점 차이로 쫓기고 있고, 그리고 호날두 선수가 발롱도어 받았는데도 여전히 뭐 말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번 여름에 호날두와 벤제마 이 두 선수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의 공격수가 영입이 되어서 이 둘의 딜을 살살 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레알 마드리드가 그 레반테에서 맹활약하던 나바스를 영입하면서 카시아스에 이게 등을 살살 떠민 것처럼 이제 이번 여름에는 그런 탑클래스 공격수를 영입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레알 매니아에서 철밥통 아니냐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이 두 선수들의 뒤를 살살 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쭉 보면 이적 시장 저희 처음 언급할 때부터 쌀가버님은 계속 이제 공격수 베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좀 견제할 만한 그런 무게감 있는 포워드를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올해 여름이면 이제 회장이 바뀌어요. 그 새로운 회장이 이제 팀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뭐 이제 뭐 갈락티코냐 그런 이제 전망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 언론에서는 회장 선거에 대해서 언질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제 뭐 후보에 대한 그런 뭐 언급이나, 그러니까 그 플로렌티노가 이번 여름을 끝으로 나간다라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슬슬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뭐 챔스나 이런 얘기 설설 하면서 이제 페레즈 양념 좀 뿌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겠죠. 뭐 언론들이 다 그렇죠. 회장 선거 처리되면은 또 회장 후보분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누굴 영입하고 어떤 사람을 뭐 스포츠 단장으로 두겠다느니 팀 컬러는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여름에 이제 이적 시장 풀린 것도 그렇고, 또 지난 여름이 좀 시들시들했잖아요. 모라타 외에는 굵직한 영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름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레알 매니아에서도 많은 분들이 레알 팬 하면은 여름에 막 난리 난다고 막 엄청 재밌다고 이런 얘기 했는데 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미예요? 했는데 이제 이번 여름에는 이제 진정한 레알 팬으로서의 재미를 알려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그 쌀가도님이 잠깐 그 스포츠 단장 언급 살짝 해주셨는데, 우리가 단장이 그 발다노 이후에, 그러니까 무리뉴랑 발다노랑 파워게임 하다가 발다노가 나간 이후에 그 자리가 아직까지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호세앙엘 산체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페레스가 독단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회장이 오면은 뭐 스포츠 디렉터가 다시 이제 생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렉터, 그러니까 그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저는 단장직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단 단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워딩을 많이 남기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떡밥이나 이런 거 뭐 기사거리가 될 만한 그런 걸 많이 주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단장이 오면은 그 사람이 팀의 실권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영입이나 방출이나 그런 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적 시장이 조용한 것보다 요란한 게 낫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단장이 새로 와서 좀 물론 유능한 사람이 와야겠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팀에 없었던 그런 재미를, 자극적인 재미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포츠 단장 있는 편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의 색깔을 더 확실히 정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의 스포츠 단장이라는 일정의 중재자가 위치함으로써 구단 수뇌부와 감독 선수들 간의 관계가 더 유해질 수 있다고 봐서 스포츠 단장이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세대 교체 이야기 좀만 더 해보자면은, 수비진은 앞서 쌀가루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바라니, 페페 후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지금 물려받은 지금 그림이 됐고, 양 사이드백, 뭐 마르셀로 카르바 여전히 건재하고, 남은 과제가 이제 벤치에 좀 믿음스럽지 못한 그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백업진 마련이 여름에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임대생들, 뭐 바예호, 요렌테 이런 선수들한테 아마 여름에 혹시 기회가 갈까요? 프리시즌에? 페페가 재계약 안 하면은 기회 가겠죠. 근데 페페가 뭐 재계약 할 거라는 소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페페가 재계약한다 그러면은 나초가 나갈 것 같아요. 아, 나초가 나간다? 여름에? 자기가 이철에 지금 이런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도 레알 마드리드가 페페를 선택했다. 그러면 결국 지보고 나가라는 소리지.
저는 페페가 재계약한다? 그러면은 나초가 나가고 요렌테나 바이어가 올 것 같고, 페페 쫓아내면은 또 나초가 남는 대신에 한 놈 들어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중앙 수비는 그렇고 사이드 쪽에 이제 뭐 다닐로 코엔트랑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여전히 팬들의 이제 말썽입니다. 나오는 경기마다 여전히 믿음을 못 주고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뭐 방출해야 된다 좀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방출해야죠. 둘 다. 근데 다닐로는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까워서라도 써야 할 것 같아요. 돈이 아까워서 쓴다 이런 느낌? 코엔테랑은 뭐 어떻게든 내보내야 하는 선수인데 그 연봉을 누가 내주냐 이게 문제고. 근데 회장이 바뀌면은 쫓아내겠죠.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그런 악성 재고가 남아있으면 처리를 해야죠. 일단 코엔트랑은 이 선수는 더 볼 것도 없고요. 예, 이 선수를 만약에 다음 시즌, 그러니까 차기 시즌까지 이 선수를 안고 간다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사리분별이 안 되는, 최소한의 사리분별도 안 되는 미친 클럽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다닐루는 저도 아무래도 데려온 값도 있고, 그리고 막 이 선수의 활약이 막 절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전이 카르발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간히 체력 안배 정도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벅찬 상황이니까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선수가 여름에 나가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카스티아에서 잘하고 있는 아흐라프 같은 선수한테 기회가 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다닐로가 왼쪽도 서본 적 있으니까 다닐로가 왼쪽 오른쪽 소화하고 아흐라프도 왼쪽 오른쪽 어떻게든 소화시키고 뭐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그 솔라리가 잘해줘야 돼. 솔라리가 입을 잘 털어서 얘 쩐다고 막 지단한테 이제 뻑뻑이를 날려야지 지단이 속아가지고 이제 승격시켜보지. 수비진은 이렇게 이야기해봤고, 그 위로 올라와서 미드필더진 세대 교체가 필요한가요, 살가원님? 미드필더진은 지금 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봐서 때문에 누가 와도 자리는 얻기 힘들 것 같아요.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게 카세미루가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인데 지금 뭐 가장 유력한 복귀 대상이 마르코스 요렌테, 이 선수가 온다 하더라도 카세미루 백업으로 기회를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코바치치가 이제 미드필더진 줄 부상 중에 자기가 이것저것 서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역량을 보여준 상태라서 마르코스 요렌테가 온다 하더라도 코바치치와의 경쟁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 모드리치, 카세미루, 코바치치 이 선수들의 거취는 뭐 당분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유일한 그 지금 문제가 이스코가 지금 재계약하냐 마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재계약하겠죠 아마. 이번 시즌에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이스코가 지단도 계속 설득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새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코가 레알 마드리드 나오면은 완전한 주전은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도 이제 스페인의 아이돌로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 남았으면 좋겠어요. 애가 불쌍해가지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수비진, 미드필드진 다 이렇게 얘기해봤고, 공격진은 앞서 쌀가우님이 포워드가 필요하다 이걸로 이제 결론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필드 플레이어 이야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골키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알 팬들 사이에서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쌀가우님은 이 골키퍼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이 세대 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 지난 골키퍼 이야기가 나왔던 때도 그렇고 바꿀 수 있으면은 바꿔야 한다 이 의견입니다. 요즘 축구 전술론에서 골키퍼가 맡는 역할이 적지가 않은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그런 골키퍼가 있어야죠. 발밑 좋고 패스 잘하고 경기 보는 눈 좋고 젊고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나바스는 그런 순간 반응 속도는 좋은 골키퍼인데, 제가 방금 말했던 현대 골키퍼, 그런 스위퍼형 골키퍼라고도 하죠. 그런 조건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게 제 생각이고, 우리가 테오 슈테겐 욕할 때 얘는 패스가 자꾸 상대편 선수한테 공을 주니까 골을 먹힌다, 우리 나바스는 그런 거 안 먹힌다 했는데, 제 나바스는 그냥 밖으로 차버리기 때문에 상대한테 공을 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좀 나바스가 그런 식으로 압박 오면은 그냥 밖으로 걷어내가지고 스로인 줘가지고 상대한테 그렇게 허무하게 공격권 내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는 그 레알 마드리드급이라면은 그런 모습은 적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럼에 빌드업 타령이 현대축구의 핵심인데, 골키퍼가 이제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는 게 요즘 대세인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회가 있다면은 더 좋은, 안 그래도 지금 나바스가 폼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먹힐 걸 막아줘야 탑 클래스인데 먹힐 걸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반등이 안 된다 하면은 무조건 제가 말했던 그런 스위퍼형 골키퍼 영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퍼형 골키퍼라는 게 그 최근에 이제 점유율 축구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골키퍼한테 그런 역할 모델을 요구하면서 이제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선수가 스위퍼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선방 능력까지 그런 최상위 기량을 두루 겸한 골키퍼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나요? 뭐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유명한 스위퍼형 골키퍼라면은 마누엘 노이어겠죠. 노이어를 사와야 된다 우리 팀이. 근데 뭐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대안을 좀 찾아봐야죠. 유스에서 올릴 수도 있죠. 그런 스타일 골키퍼가 있으면. 아니면 카시아스를 재영입하던가. 이거 본심이 결국에 마지막에. 저도 좀 한마디 보태보자면은 저 역시 동감해요. 골키퍼 아무래도 나바스의 그 하락세가 좀 완연해 보이는 그런 시기가 왔고, 아무래도 카시아조차도 어쨌든 나바스랑 지금 동갑인 선수라서 이 선수도 향후 1, 2년 내로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골키퍼진도 좀 세대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영입은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 젊고 재능 있는 선수 좀 더 이제 팀의 프랜차이즈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누가 되냐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게 가장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굴 그런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레알 매니아에서도 나바스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는데, 요즘은 그 비록 40경기 무패 행진했어도 나바스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서 이번 여름에 저는 그 회장 후보 중 100이면 100 모두가 새로운 골키퍼의 영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 포지션에 걸쳐서 여름 이적 시장에 대입을 해서 팀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스쿼드가 이제 개편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신변잡기성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명확하게 뭐 밝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좀 거의 다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추측식으로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들어주신 분들도 곧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꼭 필요한 선수, 이 선수는 우리 팀에 와야 된다, 또 뭐 혹은 뭐 내보내야 된다,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같이 토론을 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는 한 달간의 평점을 모아보는 평점 페이퍼뷰 코너였는데요. 댓글을 읽어보자면은 먼저 김자파님께서 하메스 최근 경기력이 올라오는데 매우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야 책값 받기 쉬워지니까요 했는데, 이 하메스 이 친구가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격이 이제 오르다가 또 떨어졌어. 그리고 키커지 일개 언론일 뿐이니까 언론 평가에 너무 목매할 필요 없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라울드 토마스님께서 양 풀백이 평점이 낮은 이유가 양측면 백업 선수들이 주급도둑이라서 이 친구들 때문에 주전들이 너무 혹사를 많이 당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풀백 자원을 하루빨리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하메스는 마르케트까지도 좋으니까 그냥 잘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로스랑 키커랑 사이가 안 좋은지 어이가 없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밥딜러님께서 중미가 월클 받기 힘들고 또 전문가들의 논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월클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키커에서 그 전문가 평을 쓰고 있는 마테우스는 자기 현역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너무 눈이 높다. 이렇게 키커 랑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줬습니다. 그리고 디스테파님께서 워낙에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풀백들의 평점이 낮은 것이 그렇게 걱정은 안 된다. 그리고 화력에 비해 실수가 더 잘 비춰지는 면이 수비수에게 있기 때문에 평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마연님께서 평점 관련해서 자기는 보통을 6점으로 두는데 많은 분들이 평점을 5점 기준으로 두는 것 같다. 그래서 교체 선수들이 좀 평점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풀백대 평점이 안 좋은 게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력보다 수비력이 더 딸리기 때문에 지적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마르셀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 미스가 그런 공격력에 대한 세금 같은 것이라 생각해서 아쉽지만 문제 없다고 보지만은 카르발이 올 시즌 들어서 좀 수비가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다음의 댓글은 아까 토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적시장 징계 항소된 것에 대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세비야전 패배하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어느 부분이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잘 불거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스토크 이번에는 한 달간의 핫 이슈를 이야기하는 먼슬리 이슈 코너였습니다. 되게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이제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마살 초대석 시간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토크는 저 살가도와 토티님 두 분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직접 이야기할 대본을 짜고 또 직접 이제 음성 파일을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인코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만큼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에 많은 반응과 댓글 달아주시길 우리 마살토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잘 들었다, 재밌었다, 토티님 사귀고 싶어요 이런 댓글 언제나 환영하니까 러프하게 여러분의 생각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정말 기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 오프닝 때도 날씨 되게 춥다고 하는데 요새 진짜 추워요. 요새 막 한파가 장난이 아닌데 쌀가운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청취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추우니까 옷 2겹 3겹씩 입으시고 따뜻한 거 드시면서 겨울을 잘 나봅시다. 여러분 마스터크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